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팀장에게 당하는 말로 깨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딱딱 끊어서. 주변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 진짜 뭐지?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도 화났어요. 엄청나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자기 사이에 딱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가 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라는 자책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게 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발을 밟고 그냥 갔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때요? 가슴이 확 치밀어 오르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아야 할 것 같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죠. 이게 반응이에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요. 뇌 안에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어요. 아몬드만한 크기인데 하는 일은 어마어마해요. 누군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거나 목소리 톤이 살짝 달라지거나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 편도체는 이런 신호를 0.3초도 안 돼서 잡아내요. 그리고 바로 경보를 올려요. 위험해! 반응해! 지금 당장!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장치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경보가 너무 자주, 너무 빨리 울린다는 거예요. 상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편도체가 울려요. 남편이 대답이 짧았어요. 편도체가 울려요. 아이가 내 말을 무시했어요. 편도체가 울려요. 하루 종일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뇌는 뭔가 달라요. 같은 경보를 받아요. 같은 불편함을 느껴요.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는 순간 뇌의 맨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곳이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잠깐, 지금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이게 내 가치를 건드리는 일이야?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거야? 이 몇 초가 전부예요. 경보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과 경보를 듣고 잠깐 멈추는 사람. 이게 감정이 없는 것과 감정을 다루는 것의 차이예요.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반응은 자판기예요. 동전 넣으면 음료 나오는 것처럼 자극 오면 감정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응은 요리하는 거예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나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재료를 갖고 있어요. 다만 요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감정을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꾹꾹 눌렀어요. 괜찮다, 괜찮다, 참자. 근데 어느 날 완전히 엉뚱한 순간에 와장창 터져버린 경험. 아이가 신발을 제자리에 안 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다든가. 남편이 뭔가 사소한 말 한마디 했는데 억소리도 못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든가. 이게 감정을 눌러서 생기는 일이에요. 실제로 뇌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면 편도체는 오히려 더 강해져요. 눌러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압력이 쌓이는 거예요.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꾹 참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주 폭발하고 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러고 있진 않으세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꾹꾹 누르고 있는 것. 그게 당신을 지켜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폭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건 이거예요.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랑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화나면 내가 곧 분노고 슬프면 내가 곧 슬픔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마치 날씨를 창문 너머로 보는 것처럼요. 비를 느끼되 젖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 반응이 눈에 띄게 약해져요. 아, 지금 나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나 억울한 거구나. 아, 지금 나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때를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당황하면 아이는 더 세게 때를 써요. 근데 부모가 차분하게 지켜보면 아이는 스스로 진정해요. 내 감정도 똑같아요. 당황하지 않고 지켜보면 감정이 스스로 가라앉아요. 이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을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아, 내 뇌가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흥미롭네?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그런데 감정만 문제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상사가 복도에서 인상을 쓰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화난 거 아닐까? 잘리는 거 아니야? 머릿속이 난리가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사는 그냥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미 2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스토리예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믿지 않고 확인해요. 그 상사가 인상을 썼다. 이게 사실이에요. 나한테 화났다. 이건 내 해석이에요.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와요. 왜냐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오거든요. 다음에 불안하거나 흔들릴 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아는 게 사실이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이것만 물어봐도 머릿속 스트레스의 절반이 사라져요.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감정을 누르지 말고 느끼되 이름 붙이기. 감정에 잡아먹히지 말고 바깥에서 보기.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일주일은 이것만 해보세요. 짜증나거나 화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딱 3초만 멈추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그 이름 하나가 전부예요. 처음엔 어색해요.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근데 2주일쯤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3초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뇌는 근육이에요.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편도체의 경보는 여전히 울려요. 근데 그 경보를 듣고 잠깐 멈추는 시간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이 말해요. 요즘 왜 이렇게 여유로워졌어요? 당신이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은 딱 하나예요. 감정과 반응 사이에 단 3초를 만들어 놓는 것. 그 3초가 인생을 바꿔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과 반응 사이에 3초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주변에서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오늘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가장 최근에 3초도 못 참고 반응해버렸던 순간이요. 그 한 줄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